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남해군 해안 전봇대. 군이 원상복구와 지중화 검토 의견을 한전에 전한 후 한전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선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지난해 함양군 병국면 일대 추진됐다 여러 반대에 부딪혀 표면적으로 중단됐던 경량항공장 조성 사업. 최근 재추진 움직임이 관측되는데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쯤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중앙시장이 노후화와 성면 노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새 단장한 서부시장은 분양자를 찾지 못해 고민입니다. 진주 대표 전통시장들이 맞닥뜨린 사정들을 짚어봅니다. 하동의 계곡과 하천에서 지난 2일과 3일 잇따라 익수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주와 산청에서 30년 가까이 헛개나무 재배에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헛개와 일생을 함께하고 있는 리건수 씨가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얼마 전 남해군에 주민동의 없는 전봇대들이 세워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군이 원상복구와 지중화 검토 의견을 전한 후 한전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철거 비용을 놓고 남해군과 한전 측의 의견 차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해안경관 저해 우려와 동의 절차 생략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한전의 고압 신설공사.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던 남해군도 성토 대상이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 군이 전봇대들의 원상 복구와 지중화 검토 의견을 전한 후 한전 내부에선 해당 사업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남해군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전봇대들의 철거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 저명허가 취소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기속의 문제로 사태가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철거비 부담을 놓고 남해군과 한전 측이 이견을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한전 측은 최근 철거비 100%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남해군의회 현장 점검에서 한전이 주민들에게 철거 비용을 모두 자부담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는 전면 배치됩니다. 군의회 의원 두 분이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한전 측에서는 원상복구에 따르는 비용은 한전 측이 전액 부담을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전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존 군이 내줬던 저명 허가가 먼저 취소되어야 한다며 취소 원인에 대해 따져 철거 비용에 관해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 당시 주민들에게 한전 측이 철거 비용을 전면 부담하겠다는 입장은 직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점용 취소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쌍방의 어떤 이제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따져서 이제 분담이 돼야 될 걸로 저희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남해군 역시 전봇대 철거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전이 군의 원상복구 요구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본사 내부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세워진 전봇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남해군과 한전 측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으로 빠른 철거 과정에 이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시가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는 종합상황실에서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천시 기업 투자 여건과 투자 유치 환경을 분석하고 투자 가능 부지와 수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미래산업에 적합한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파악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구금호농협 창고를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조합니다.
군은 청년들에게 문화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층은 공유 주방, 팝업 스토어 등이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 등 교육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함양군 병곡면 일대에 추진됐었던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 사업. 당시 후보지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질 오염과 소음 피해,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은 표면적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요. 최근 함양군이 새로운 부지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1년 전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항공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바 있는 함양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사업. 병곡면 연덕리 일원, 축구장 약 3개 크기의 부지에 경비행기 이착륙장과 경납고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상지 인근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점, 또 마을과 초등학교가 있어 수질 오염과 소음,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여론 수렴 등 행정의 소통 부족 문제마저 불거지며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함양군이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남 함안의 경비행장 견학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이 다시 공론화됐습니다. 함양군은 병곡초등학교와 약 1km 떨어진 이곳 부지에 경량항공장 조성을 재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1후보지와 비교하면 학교와 조금 더 이격된 거리지만 학부모, 학교 측과 협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수질 오염과 안전 문제 등 주민 우려 또한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 폭도 요 함양 한들보다 넓은 위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병곡면에서는 원하지를 않거든요. 하천에 그 상수도 보육에 함양 국민이 물을 먹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합니까? 다만 현재까지 함양군의 공식 입장은 경량항공장 조성 사업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 말쯤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량항공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면 위로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개인 정원 8곳을 선정했습니다. 진주시는 개인 30제곱미터, 법인과 단체 100제곱미터 이상인 정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문산읍 9월의 봄과 내동면 화림가, 정총면 송림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선정된 정원주들에게 등록증과 명패를 전달하고 안내 리플릿과 진주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정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진주산 햇배 27톤이 5일 선적식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에 첫 추출됐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원항배는 8월과 9월 수확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조생 품종으로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홍콩을 시작으로 모두 16개국에 진주산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특히 올해 배 생산량이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주 베트남 노래방 일부 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방 직원 30대 A씨 등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마약을 투약한 뒤 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솔지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에도 다른 진주 베트남 노래방에서 5명이 마약을 투약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와 사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어구 판매 행위와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행위입니다.
해경은 어업인 생계와 수산물 보호를 위해 관련 단속에 들어간다며 불법 어구 구입과 포획 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하동군 화계면에서는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말간 갑작스레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지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주말 동안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배수구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물, 빗물이 역류하며 바닥에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쯤 진주시 정천면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같은 날 진주 상평산단 인근 도로에서도 물이 차올라 차량이 물에 잠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강변도로와 따스아리교 등 진주의 일부 구간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주말간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지역 곳곳에서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쯤 하동군 화계면의 한 계곡에서 40대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화계면의 한 하천에서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인의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가족과 함께 피서를 온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에선 4명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3일 오전 8시 40분쯤 진주시 문산읍에서 SUV 차량과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고 화물차 운전자와 후행 SUV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군이 스마트 도시 안전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도비 6억 원과 자체 재원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들여 추진됐으며 통합 플랫폼 시스템은 112 센터 긴급 출동, 수배 차량 검색, 재난 상황 긴급 대응,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 추적 등을 위한 영상 전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은 특화 서비스 사업으로 차량 번호 검색과 관제 상황판, 재난 상황 시 영상 송출, 관광객 유입 분석, CCTV 범죄 지도, 농기계 전복 사고 관제 등을 위한 대시보드를 개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이 고성군 스포츠타운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청룡기 고등학교 U17 유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은 서해고등학교와의 결승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팀 소속 김규민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배종필 감독과 정성훈 코치는 최우수 지도사상을, 최연서 선수와 김혜승 선수는 각각 수비상과 골키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전국 고등학교 축구팀 3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진주와 산청에서 30년 가까이 헛개나무 재배에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 재배에 그치지 않고 잎과 나뭇가지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제품까지 만들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헛개와 일생을 하고 있는 리권수 씨가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장수풍뎅이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진액을 먹는 모습도 보입니다. 헛개나무 숲에서 논의는 장수풍뎅이를 바라보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맑은 산 영농조합 법인의 리건수 대표입니다. 리 대표는 진주와 산청에서 헛개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헛개와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갖고 건수 씨 헛개라고는 혹시 나무 아시나 사더라고. 그래갖고 헛개가 뭐인데 그게 그 수치에서 엄청 좋다고 그러던데 내가 지금 술을 많이 먹고 몸이 엄청 안 좋은데 그 헛개나무 열매를 좀 달이면 좋다고 하더라. 헛개나무가 간 기능 회복에 탁월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 대표는 헛개의 효능을 알고 바로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첫 해에 묘목천주를 심어 헛개와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헛개나무에서 약재로 쓰이는 부분은 씨앗을 제거한 열매자루인데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때부터 리 대표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수확량이 걱정 없는 잎을 이용해 헛개 효능을 추출하는 겁니다. 잎을 추출해갖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했는데 잎을 바로 추출하게 되면 이게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걸 자체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거든. 여러 시도 끝에 홍차 제조법에서 착안해 잎을 산화하고 건조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5년의 공동연구 끝에 유효 성분 추출 방법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헛갯잎 추출물은 열매자루보다 황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화합물이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에는 산림청 지원 사업을 통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리 대표는 그간 헛개나무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으로부터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리권수 대표는 헛개나무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에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버려지는 헛개나무 잎으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추출하여 건강식품으로 제품화하는 성과가 있었기에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효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지만 소규모 육농조합 특성상 판로 확보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상품 판매가 잘 되고 제품 보관이 잘 되고 해가지고 뭐 우리 조합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리 대표는 이달의 임업인 선정을 계기로 헛개나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국립대와 경남관광재단이 5일 가좌 캠퍼스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지역사회 선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화 관광산업 분야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등에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관광재단은 2020년 5월 출범한 경남 출자 출연 기관으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와 마이스 유치 강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도내 관광기업 체계적 육성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영군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행보추대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 모집을 접수합니다. 입주자에는 공실이 생긴 청년계층 4세대 등 총 6세대를, 예비 입주자에서는 청년계층 40세대를 포함해 총 64세대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현장 접수와 우편 접수로 이루어지며 입주자 당첨은 순위 배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한때 물물거래의 중심이었지만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중인 전통시장. 서부경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중앙시장은 노후화로, 서부시장은 현대화 시설 분양률 저조로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투데이 서경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곳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노후화와 성면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진주중앙시장이 노후화와 성면 노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1966년 대규모 화재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세단장됐습니다. 한데 60년 가까이 전면 개보수를 한 적이 없어 일부 지역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통행이 제한되는가 하면 천장 일부가 무너져 녹슨 철골이 드러나거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파손된 모습. 오리 판매장 천장과 지붕에서는 조사 결과 14% 상당의 성면 물질이 묻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성면 건축물 면적만 171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 이후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일 2천여 명이 찾고 상인 및 종사자가 900여 명에 달하는 중앙시장.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건물 보수와 성면 건축물 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왜 이제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겁니까? 중앙시장 상인회는 보수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중앙시장 상인회가 상인들로부터 모으는 관리비 등은 1년에 2억 7천여만 원. 하지만 시장 관리 인력과 소모품 구입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 시설 개보수비가 태부족합니다. 성면 물질이 묻어나오는 오리 판매장은 소유자가 70명이 넘는데 4분의 1가량이 연락이 닿지 않아 성면 건축물을 철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진주시도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시설 개보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서부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현대화 시설도 들어섰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부시장 현대화 시설이 지난해 말 준공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분양된 곳이 없다시피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은 한 민간 기업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장 170면, 상가 86호 규모로 지었는데요.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인근 상가보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도 이곳에 입주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일부 층에 병원이나 약국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라 앞으로도 이곳이 텅 빈 공간으로 남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김승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20년 사이 전국 전통시장의 약 13%에 해당되는 209곳 안팎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부경남 DPG기였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부경남 지역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까지 높은 고온 다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와 하동은 오후에, 삼천과 함양은 종일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5도, 사천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과 광주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6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화창하겠고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34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